우선 기본적으로 플랜트 설계와 시공 분야라던가 플랜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기본적으로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업무 수행하는 데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원 업무라던가 그 전공하고 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이외에는 전공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몇 가지 전공사항이 있는데 그 전공사항 중에 하나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예, 반드시 전공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기타 지원 분야에 대한 사항은 크게 관련 없습니다. 저희 이테크 건설은 굉장히 약간은 좀 보수적이고요. 건설업계가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의 군대 문화가 좀 있고요. 뭔가를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이다 보니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약간 좀 온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식구, 가족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테크 건설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식구, 우리 이테크 식구, 우리 이테크 가족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업무도 그렇게 뭐 하다거나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근도 한 7시, 8시 이전에 다 퇴근하는 것 같고 네, 분위기 좋고요. 또 그 건물이 본사가 신사역의 그 가로수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볼거리, 먹을거리, 여행거리도 굉장히 많고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테크 건설은 그 OCI 계열사예요. 원래는 이제 동양제철화학의 기술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동양제철화학의 계열사와 동양제철화학의 그 모든 플랜트를 그 저희가 직접 건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플랜트를 저희가 건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잠깐만요. 그 전에 원래 그 이테크 건설은 동양제철화학의 기술부와 영창건업이라는 회사가 그 서로 머징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약 한 28년, 29년 정도 된 회사고요. 그런데 주로 OCI 계열사의 수주를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오랫동안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과거에는 비단 플랜트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라든가 기타 건설 쪽으로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플랜트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OCI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그 업체들의 그 플랜트도 많이 수주를 받고 있고 특히 해외 쪽으로도 많은 수주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가 좀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입사자가 전체 인원이 680명인데 신규 입사자가 약 한 250명,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라던가 평균 임금이 보이는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하고 10년 이상 된 분하고 머징이 돼버리니까 평균 나버리니까 뭐 평균 근속연수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래도 제가 그 이테크 건설이라는 그 1군 업체는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플랜트를 위주로 그 진행을 하는 업체인데 요즘 그 많은 분들이 대기업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그 본인들의 어떤 역량과 취미와 비전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보면 우리나라에 비전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큰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조직이 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조직에 가면
어느 정도 본인의 역량이 묻히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조직이 가면은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꼭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단 본인과 잘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본사 근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케이스는 신규 입사자가 현장에 나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현장으로 나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또 현장이라는 게 이제 건설 현장이잖아요. 건설이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공기를 가지고 있다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게 장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발령 단대가 현장이 끝나면 이분들은 대기 발령이라든가 혹은 좀 불안한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파견입니다. 발령이 아니고요. 그래서 파견은 곧 파견 복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본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포지션을 줬다가 다른 잡을 주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혹은 중간에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현장이 맞는 분들이 있고 현장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장을 더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장을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봐가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현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 조직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고서는 조직을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한 2년, 3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는 게 본인들에게 좋을 거예요. 저희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어학 쪽에 대해서 그 서류 전형하는 분들이나 면접관 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만나보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력서만 놓고 볼 때는 어학에 대한 요소를 당연히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만점을 받아야 된다거나 꼭 900점 이상을 넘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해석하고 또 직접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요. 기타 실제로 외국인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될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어학을 요구합니다. 다만 어학 성적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느 일정 점수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크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가 핵심 가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 도전, 고객만족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저희 내부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성과 도전의식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면접을 진행하게 될 때도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볼 거고요. 그에 대한 면접 질문도 도전, 성실, 그리고 책임의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저희 이테크 건설이 면접관 분들이 그렇게 세련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전통적인 방식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과거에 역량 면접이라고 하죠. 그 질문을 통해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일종의 축차적 면접 진행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계속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질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는지, 이 사람의 인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특징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던가 혹은 뭔가 집단 토론식 면접 이렇게는 진행하지는 않고 있어요.